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 발표할 토스에서 가장 안 좋은 경험 만들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오늘 그 토스 혜택 탭에서 광고랑 혜택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인데요. 오늘은 제가 거기서 만들었던 제품들에 대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표에 앞서서 제가 면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부 디자이너들을 만나면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유저 경험을 위해서 어떻게 맞서 싸우나요? 또는 뭐 유저랑 매출 둘 중 뭘 선택하나요? 아니면 뭐 토스는 광고 넣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토스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이제 브랜딩 된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팀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줄 알시더라고요. 근데 뭐 고군분투하고 그런 건 맞지만 실제 팀이랑 싸우고 그러진 않고요. 유저랑 매출 뭐 하나를 선택하진 않고요. 그리고 광고 넣고 그런 거 다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 발표가 그 위로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했던 그런 찌질한 생각들까지 이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공유할게요. 제가 바야흐로 한 4년 전 토스 입사하기 전에 토스에 진짜 너무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경하던 토스 입사했을 때 제가 만들 거라고 기대했던 경험들은 이런 거였어요. 네, 간편하고 빠른 금융, 유저들이 편하게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 그런 유저들이 사랑하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현실은 오자마자 이제 있던 혜택을 줄이고 그리고 광고 구자를 이제 마구 늘리고 그리고 저희가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광고까지 유저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이제 토스에서 광고에 주력할 때 투입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맡은 서비스가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1000만까지 굉장히 사용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만 생겨도 유저들이 그 부정 피드백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한동안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연예인 악플 읽듯이 유저 피드백을 읽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키워드가 당연히 광고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피드백들이 제가 많이 순화해서 적은 건데 실제로는 진짜 쌍욕도 많았고요. 그 타 서비스 비해서도 피드백의 강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매출 높이라는 그런 팀의 목표에 몰입하니까 유저가 반발하고 그래서 유저 눈치 본다고 이제 조금 이제 톤 다운을 하면은 뭔가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부 팀원들 반응도 엇갈려요. 뭔가 매출 유저 눈치 보니까 매출이 안 난다. 또는 토스에서 이런 경험 왜 만드냐. 디자이너스 유저를 좀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팀원들의 반응도 엇갈리니까 저는 어느 한쪽에 쏠리면 그냥 성과가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슬럼프에 빠져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걸 하지 말자고 진짜 맞서 싸워야 되나? 조용히 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할까? 아니면 팀을 옮겨달라고 할까? 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론이 나요. 이게 싸워서 팀이랑 멀어지거나 그냥 피해버리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사실 이런 상황이 디자이너로서 되게 많이 마주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리 경험하니 좋다. 한번 부딪혀 보자고 생각했고 이제 그 비즈니스랑 유저 경험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그 교집합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가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저는 광고 도메인이잖아요. 어떻게 광고 넣는 건 해야지. 광고 열심히 넣을 거고 그 광고를 넣되 경험의 퀄리티만 한번 높여보자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뜬금없지만 그 시지프스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형벌을 받은 이 시지프스가 절벽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평생 받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딱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하나의 제품 개선이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광고팀에 있으면서 맡았던 여러 광고 제품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제가 맡는 다양한 제품들을 산으로 생각한다면 꼭대기가 달성하고 싶은 그런 목표 지점이고 이제 돌은 경험의 퀄리티 그리고 그 돌을 바치고 있는 게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경험의 퀄리티는 완전히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퀄리티가 추락하지 않도록 받쳐줄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퀄리티 하락 방어하기에 도전합니다. 일단은 안 좋은 경험부터 개선해 보기로 해요. 그 수많은 부정 피드백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했을 때 유저가 가장 싫어했던 경험이 뭐였을까요? 그 유저들이 주는 피드백의 밀도를 토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광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저의 동선을 방해하는 광고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광고, 이게 어떤 거냐면 부끄럽지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바퀴를 누르면 냅다 광고가 뜨는 그런 경험이 토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타 서비스들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광고인 걸 숨기고 냅다 보게 하면 돈 벌지 않냐, 이런 생각을 공급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을 막 보내요. 뭐 이거 유저 기만 아니냐, 나 갑자기 깜짝 놀라서 광고 꺼버렸다, 앱을 그냥 꺼버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표도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광고를 끝까지 다 봐야지 저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갑자기 나오니까 그냥 꺼버리는 거죠. 어차피 광고를 볼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선해요. 혹시 차이가 좀 느껴지실지 봐주세요. 이게 사실 제가 한 게 작은 개선이거든요. 이게 1원 받기인데 그냥 광고 보고 1원 받기, 이렇게 앞에 광고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게끔 문구만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부정 피드백이 확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파란 버튼들의 차이는 좀 느껴지실까요? 제가 이렇게 광고 보고, 짧은 광고 보고 또는 10초 광고 보고 문구만 다양하게 해서 유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유저 테스트 하니까 어떤 광고인지 자세하게 알려줄수록 그 유저들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 눌러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해서 광고를 보게 되더라도 원하면 닫을 수 있도록 광고 닫는 법 또한 잘 알려줬어요. 엄청 작은 개선들이죠. 사실 이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유저가 안 눌러서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냐. 실제로 팀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어땠을까요? 매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유저 불편만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광고를 볼 사람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유저를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다음 안 좋은 경험은 유저의 동선을 방해하는 광고인데요. 이것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 상세인데 그 계좌 내역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때도 이걸 배포하고 엄청나게 유저 불만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것까지 이제 생기냐면은 그 어떤 어르신이 계좌 내역에 모르는 내역이 있다고 이제 잘못 착각하고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배너 형식의 광고는 무조건 중요한 정보를 읽는데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두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유저가 안 눌러서 중요한 정보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안 눌리는 거 아니냐,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요한 정보 바깥에 뒀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정보 사이에 가려져서 오히려 안 보였던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유저가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제가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에서 좀 경험 퀄리티 하락을 막기 위한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매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표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유저 피드백이나 유저 테스트를 하면은 유저들의 정성적인 반응의 변화는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뭔가 티나지 않는 그런 정량적 지표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지점들을 개선한 거죠. 이런 시도들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 미묘한 선을 제가 알게 돼요. 그 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의 퀄리티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경험의 퀄리티가 추락하지 않으니 목표 지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 힘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경험의 퀄리티 높이기에 도전합니다. 제가 사실은 광고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제가 광고 도메인이다 보니까 더 광고가 얄미워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던 생각이고 다들 그냥 광고를 싫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유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토스 광고에 대한 설문에서 유저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돈 버는 회사인데 당연히 광고 있을 법도 하지. 그리고 좋은 광고는, 도움되는 광고는 오히려 혜택으로 느껴진다. 또는 충분한 보상만 있다면 광고는 기꺼이 볼 수 있다. 또는 재밌는 광고는 일부 눌러서 보는 분들도 계셨고 광고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광고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통은 부정적인 내용은 열심히 피드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좋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암묵적이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그냥 무조건 싫은 경험일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거죠. 제가 이런 유저들의 대답을 참고해서 광고에 대한 좋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정의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광고, 두 번째 재밌는 광고, 세 번째 보상을 주는 광고예요. 첫 번째로 필요한 광고. 필요하다는 게 뭘까요? 필요한. 이게 사실 유저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뭔가가 필요한 상태에서 토스를 사용하고 있을 거거든요. 뭐 자동차 보험이 만기돼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찾는 유저, 또는 혜택 좋은 카드를 찾는 유저, 또는 생필품을 쟁여두는 유저 등등 이렇게 유저들이 찾고 있는 걸 보여주면 그게 필요한 광고인 거예요. 근데 이런 광고들을 적재적소에 보여주려면은 다양한 광고가 많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광고가 많이 필요해. 근데 그러려면은 다양한 광고주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당시 토스의 광고주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게 일일이 저희가 내부 어드민으로 수기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타이밍이 좋게도 제가 그때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B2B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때 제가 유저한테 알맞은 광고가 잘 배정되게끔 하는 그런 광고주를 위한 기능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돼요. 이 기간도 되게 길었거든요. 덕분에 광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유저들한테 필요한 광고들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인 광고 클릭률도 늘고 그 토스의 광고의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때 광고 퀄리티가 낮아지는 부작용도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할 또 스토리가 많지만 너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 광고 경험은 바로 재밌는 광고 경험인데요. 이게 재밌고 신선하고 톡톡 튀는 광고 당연히 당장 만들고 싶은데 지금 팀은 이게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부터가 고민이었어요. 근데 뭐 당장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팀에 저보다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아니어도 누구든 언젠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 도메인 디자이너 다 모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발한 광고, 혜택 서비스를 아이데이션하는 세션을 정기적으로 열게 됩니다.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아이데이션 하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나와요. 뭐 손으로 폰을 흔들면은 거기에 막 흔들리는 그런 광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이제 마구마구 아이디어가 발산되는데 실제로 이 세션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언젠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재밌는 광고가 만들어지겠지라는 나비 효과를 제가 기대를 한 거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걸 실제로 서비스화한 훌륭한 디자이너 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퀴즈로 참여하는 광고, 또 광고를 보고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 형식의 광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같이 했던 아이데이션이 추후에 나비 효과를 발휘하면서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그건 유효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긍정적 광고 경험은 보상을 주는 광고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오래 걸렸고 중요했어요. 그 보상이 뭘까요? 보상이 누군가는 1원도 충분하고 누군가는 짤짤이 아예 반응하지 않고 그 유저마다 가치 있게 느끼는 보상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유저, 그 대부분의 유저가 가치 있게 느끼는 보상을 찾아야만 제가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상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오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일단은 현금, 뭐 1원에서 10원, 몇백 원 이렇게 현금을 줘보기도 하고요. 광고를 보면. 그리고 현금이 아닌 뭐 기프티콘, 보석 이런 식으로 현금이 아닌 재화를 줘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응 안 하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등의 일확천금을 줘보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보상을 더 이상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상 대신 그 광고를 봐야 하는 노동의 강도를 조절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양한 제품들에서 1년간 했거든요. 그 끝에 저는 산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 실험하던 제품 중 하나의 만보기에서 토스에서 전례 없던 지표를 달성하게 돼요. 그 만보기가 원래 아픈 손가락으로 돈만 쓰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과가 꾸준히 지속이 돼요.
이 유저들이 이탈 없이 그냥 이걸 계속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광고를 붙였는데 유저 만족도 점수 등 그런 정성 지표도 전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잘 보면 그 활동성이 우상향하기까지 해요. 제가 지표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냐면 제가 그 구글에서 광고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그 구글에서 게임이 아닌 서비스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만든 전 세계 최초 사례로 상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 구글러 분들이 와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사실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그 비즈니스랑 유저 경험 이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놔두지 않고 그냥 모두 챙길 수 있는 교집합 지점을 찾아냈더니 상상 이상의 임팩트가 난다는 사실을 너무 크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나 다 했다. 내가 너무 이제 원하던 거 이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이제 정상에 도달했다 생각했는데 너네 이런 거 잘하네. 더 해봐 하면서 더 큰 산들이 앞에 생기더라고요. 아직 이제 갈 길이 멀은 거죠. 저는 지금 훨씬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발표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죠. 실제로 저는 그 토스에서 가장 안 좋은 경험을 만들던 사람이 맞고요. 근데 그 경험을 최선으로 바꿔냈고 지금은 최고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